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만약 저라면 이 페이스리프트한 더 뉴모닝 어떤 등급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한다면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은 얼마일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모닝은 그냥 승용 모델인 해치백과 짐 차인 밴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한 짐을 실을 정도는 되지만 격벽이 있어서 긴 짐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밴 모델의 값어치는 조금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일 무난한 해치백 모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트렌디와 이 트렌디에다가 알로이 휠,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인조가죽, 열선 통풍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그렇게 인기 옵션을 더한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이 프레스티지에다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들을 기본으로, 그리고 녹색 인테리어, 크루즈 컨트롤, 무릎 에어백, 가죽 핸들을 기본화한 최고 등급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옵션 구성들은 이전 트렌디 영상, 프레스티지 영상, 시그니처 영상에서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구성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중에서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 이 친구를 선택할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기본 등급 트렌디는 정말 불쌍한 등급, 거의 법인 채용 등급, 옵션이 없는 등급,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옛날과 다르게 T맵을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오토라이트 컨트롤, 블루투스, 그런 친구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아무튼 옵션 구성이 그 외에는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추가 옵션을 많이 선택해야 되는데, 추가 옵션을 한두 개 넣다 보면 결국에 윗등급 프레스티지 가느니만 못한 그런 불쌍한 상황이 생겨서 그냥 담백하게 중간 등급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나중에 되팔 때 1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클리어 화이트, 모닝의 대표 색상인 베이지, 쥐색, 나중에 팔 때 눈에서 땀이 날 수 있지만 차를 관리하긴 편한 실버, 블랙, 새빨간 레드, 이번에 새로 생긴 그린, 요렇게 7가지인데 경차의 특성상, 모닝의 특성상 이런 유색 컬러들은 페인트 도료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색감이 예쁘게 안 나온다. 뭐 초록색이라 해서 그 제네시스나 수입차들에서 보이는 그런 쨍한 색감이 나오지 않고 안타까운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되팔 때도 좀 더 유리하고 관리하기도 무난한 이 화이트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실내 색상은 이렇게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색감 있고 어차피 때도 잘 안 타는 이 어두운 브라운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 브라운은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부터 선택을 할 수 있고 윗등급 시그니처에 가면 이렇게 녹색도 선택할 수 있다. 뭐 브라운이 차량을 운용하면서 약간 색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칠맛이 나는 그런 친절한 친구지만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도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네요. 이제 추가 옵션을 한번 알아볼 텐데, 만약에 제가 모닝을 산다면, 뭐 경차를 산다면 좀 더 신형이고 터보가 있어서 출력도 비교적 넉넉한 캐스퍼를 선택할 것 같지만, 아무튼 모닝을 선택한다면 거의 시내 위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가 옵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15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로 가죽 핸들, 가죽 변속기 노브, 열선 핸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단돈 15만원의 열선 핸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 옵션은 솔직히 중간 등급 정도 됐다면 다른 차량들은 거의 다 기본으로 까는 옵션인데 경차라 그런지 이렇게 옵션으로 저울질을 하는데, 이 옵션은 선택하면 차값이 내려가는 옵션. 에이 수건도둑님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옵션을 선택 안 한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인들이 중고차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옵션, 열선 가죽 핸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부분인데 15만원인데 이걸 선택 안 한다? 내가 차량을 운용할 때도 이 가죽이 아니라 플라스틱 느낌의 우레탄, 그런 불쌍한 친구를 계속 써야 되고 나중에 되팔 때도 열선이 없어서 감가를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선택하도록 하지요. 윗등급 시그니처부터는 기본. 그리고 다음은 65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원으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내가 약간 집중을 못할 때 똑바로 운전하라고 경고를 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지도 정보나 표지판을 인식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탈 방지 보조, 빛을 인지해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해주는 하이빔 보조. 하지만 제가 써봤을 땐 야 이거 왜 안 켜? 야 저기 차 오는데 왜 안 꺼?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던 그런 옵션이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을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는데 옵션 값이 적진 않지만 차량을 운용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이 되면 옵션 값 이상을 벌어주는 친구,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친구들은 뭐 자동차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몇몇 보험사에서는 2%, 8% 그렇게까지도 할인을 더해주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손해인 옵션은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이 차량을 시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서 크루즈 컨트롤, 하이빔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못 쓰는 옵션이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만 갖고 있어도 이 옵션의 값어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0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2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내가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교차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까지 인지, 그리고 아까 일반 크루즈가 스마트 크루즈로 바뀌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을 해주는데 앞 차량이 생기면 거리 조절까지 하면서 알아서 감속, 가속을 한다. 물론 경차 특성상 캐스퍼와 마찬가지로 정차 및 재출발은 빠지지만 내가 고속주행이 있다면 정말 다음날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는 친절한 녀석. 만약에 호수랄 내비게이션 패키지까지 선택을 한다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바뀌면서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하는 그런 친절한 친구. 그리고 내 차량에서 사람이 하차하려 때 차량이 접근 시 경고까지만 해주고,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또한 내가 주행할 때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은 경고까지만, 내가 출차할 땐 차량이 접근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시내용 차량이라서 굳이 선택 안 해도 되는 옵션이긴 한데 이 옵션 값은 50만원이다. 50만원에 GPS 기반 스마트 크루즈, 후측방 경고 및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안전 옵션들만 봐도 5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거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는 이번 모닝에서 새로 생긴 이전 모닝엔 없던 옵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스마트 크루즈가 있는 차량들은 감가 방어가 확실히 되고 되팔 때도 용이하다. 그리고 다음은 7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패키지로 기존 8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순정 내비 탑재, 또한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시동도 걸고 미리 에어컨도 켜두고 할 수 있는 커넥트,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도 있던 내 스마트폰 어플, 티맵이나 카카오네비 그런 친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 차량 내에서 주차장 결제나 주유소 결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아 카페이, 무선 업데이트, 프로토 에어컨, 뒷차에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전자식 룸미러, 고음을 담당하는 2개의 트위트 스피커가 추가된 6개의 스피커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뭐 이런 부가적인 친구들도 정말 좋지만 본체는 역시나 내비게이션인데요. 아까 설명한 그 스마트 크루즈와 함께라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사용 가능. 그리고 결정적으로 커넥트가 들어가면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정말 쓸모있다는 점과 자동차 보험료가 역시나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10% 전후로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그러한 친절한 친구. 또한 이 옵션 역시 나중에 되팔 때 값어치도 충분한 친구. 어차피 최고 등급 시그니처에서도 똑같은 옵션 값을 주고 선택해야 되는 옵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다 봐서 이 친구는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85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기존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에서 하얀색 LED 헤드램프로 또렷하게 예쁜 LED 테일램프, 차량 가운데에 길게 센터 포지셔닝 램프, LED 주간주행 등, 프론트 LED 방향지시 등 턴 시그널 램프라 해서 그 주르륵 켜지는 시퀀셜 타입이 아니라 턴 시그널 램프는 직역하면 그냥 방향지시 등이다. 이 정도가 추가되는데요. 이 옵션 역시 최고 등급 시그니처에서도 동일한 값을 주고 선택해야 되는 옵션. 저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포지셔닝 램프랑 주간주행 등이랑 딱 이어지면서 실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훨씬 예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모닝에 LED 방향지시 등 이것도 참을 수 없고, 벌브형이랑 LED랑 디자인 차이가 좀 심한 그런 테일램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험 처리를 하면서 바꿔도 되지만 사고가 뭐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어차피 윗등급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선택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50만원 상당의 이제 잦은 제동이 유리한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두 사이즈가량 커진 16인치 휠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정말 좋아. 근데 휠 사이즈가 너무 오버 휠이야. 그러한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 모닝이나 스파크 그런 거 사면 이 해바라기 휠을 꼭 써보고 싶어서 안타깝지만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죠. 뭐 아니면 이 패키지를 선택하고 요 휠과 타이어는 그대로 빼서 한 40만원, 50만원 그렇게 팔면 구형 모닝을 타는 사람들이 아싸리 갖고 가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디스크 브레이크가 공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옵션을 선택하고 나중에 이 휠은 갖다 팔고 해바라기 휠 갖다 끼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모닝의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의 기본 차값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1,489만원, 경차들은 1,500만원 밑에까지 취득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크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스타일, 휠,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1, 2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니까 추가 옵션을 다 선택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 시그니처에서 옵션 다 넣는 거랑 가격 차이 얼마나 나지? 하고 알아보니까 시그니처는 1,889만원, 그러니까 한 60만원가량 더 비싼데 60만원에 어떤 옵션들이 추가되냐? 그거를 따져봤더니 운전석의 무릎 에어백, 녹색 인테리어 선택 가능, 운전석 선바이저의 대형 거울, 슬라이딩 암레스트, 2열 C타입 충전 단자, 운전석에 끼임 방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리고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 조금 더 감가가 덜 되고 썬루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시그니처가 더 낫겠는데? 라면서 이제 호갱짓을 하는데 야 네가 진짜 모닝을 샀으면 이렇게 샀겠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나도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요즘 캐스퍼가 정말 0.9% 그러니까 재고차 한정으로 이렇게 초저금리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캐스퍼 쪽에는 할인이 분명히 있다. 특별기획전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써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재고차 판매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인기 사양 인스퍼레이션에다가 터보 20만원 할인은 있고 여기에 40만원 추가 할인 또는 0.9% 초저금리 그렇기 때문에 동사양 대비 차값은 상당히 낮아진다. 물론 그 돈 시하면서 올라가면 끝도 없지만 캐스퍼는 터보가 있으니까 출력이 모닝의 곱빼기 이상이니까 그러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캐스퍼는 1열까지 눕혀지는 그런 1열 풀폴딩 그러니까 경차긴 한데 놀러갈 때 잠깐 쓰기에도 좋은 그러한 사양을 갖고 있어서 모닝이나 캐스퍼 내가 경차를 꼭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캐스퍼도 함께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만약 저한테 둘 중에 뭘 고를래 한다면 저는 캐스퍼를 선택하도록 하죠. 좀 더 새 차니까. 모닝은 2013년식이나 지금 나온 거나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요. 아무튼 방금 견적은 조금 선을 넘는 그런 견적인 것 같으니까 제 차가 아니라 법인차라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접근하자면 그냥 컨비니언스랑 드라이브 와이즈 1 이렇게만 선택해서 1,570만원 이렇게 구매할 것 같은데요. 법인차니까 오늘 할부금 역시 이 값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1,565만원을 전액 할부 시 5.3% 기준 그러니까 23년도 7월 기준 어차피 모닝의 금리도 5.4%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47만원 60개월에 30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0만원 36개월에 32만원 선납금을 8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23만원 24개월에 34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